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단기간에 확산세를 꺾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광주 도심의 한 카페. 카페엔 점심시간임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의 업주들은 손님이 붐벼도 걱정, 손님이 찾지 않아도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은 많이 올수록 코로나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또 안 오면은 안 오는 저희 개인적인 매출도 있고. 포장 배달을 하지 않아 저녁 10시면 문을 닫고 있는 음식점. 업주는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확진자가 줄고 완화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럴 바엔 당장은 매출이 줄더라도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좀 더 하나 덜어놔. 이게 뭐 장사 안 되는 거 마찬가지니까 확 더 줄여가지고 아주 이걸 완전 더 줄여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연말 외출을 삼가고 있다는 한 시민도 차라리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확산세를 잡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좀 피해가 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1000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좀 단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교도소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한 지난 11월부터 한 달여간 거리두기가 격상되거나 완화된 건 모두 7차례.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만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일자리까지 줄고 있습니다. 특히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실직과 생활고 때문에 청년들이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도심의 상징 광주 충정로 일대입니다. 입구부터 빈 점포들이 눈에 띄더니 중심 상권에서도 새 주인을 찾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몰락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카페에서 시간도 좀 제한적이고 손님도 안 오다 보니까 알바생을 구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코로나19로 고달퍼진 청년들의 현실은 취업률과 실업률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실업률도 무려 1.5%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진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경우도 못하고 행사도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도매 숙박업 이쪽이 또 많이 줄었고요. 건설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처럼 줄어드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채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드림은행에 재무 상담을 신청한 청년들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호소하는 청년들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채나 돈 연체 혹은 이제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셔서 많이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경제적 문제는 우울감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 노숙인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워둔 채 자다가 몸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노숙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새벽 인적이 드문 거리에 차량 한 대가 좌회전을 하자마자 환한 불꽃이 보입니다. 차량이 불꽃으로 점점 다가가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몸에 불이 붙은 사람이 불을 끄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중이던 30살 김보건 씨는 차량을 급하게 세운 뒤 곧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차량 안에 있던 담요를 가지고 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노숙자에게 붙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50살 A씨에게 붙은 불은 5분 만에 모두 꺼졌고 건물에 옮겨 붙은 불도 주변에서 달려온 시민들과 함께 진화했습니다. 일단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일단은 사람이 이제 불에 휩싸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사람 먼저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노숙자 A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광주의 한 자동차 수리점 앞에서 박스를 깔고 불을 피워둔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박스로 옮겨붙은 불씨가 A씨에게도 옮겨붙었고 혼자서는 끄기 어려울 정도로 불길이 커졌습니다. 다행히 김씨와 김씨 여자친구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A씨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좀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빨리 완치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마터면 한 노숙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 시민들의 기민한 대응이 빛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로 인한 화재도 문제입니다. 충격에 약한 값싼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광양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현관 앞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값이 싸고 수명이 길어 노트북과 전기자동차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들어있는 전해질이 고온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일화성 물질인 유기용매에 의해 발화가 되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외부가 손상되면 전해질이 흘러나와 폭발하거나 오랫동안 충전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내부 방화벽이 많지 않은 값싼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충전이 되지 않게 늘 확인하시고 충전하시는 장소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비치하지 않기 바랍니다. 올 들어 발생한 이 같은 전동기기 화재는 모두 6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역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 기준은 최근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도심 속 인도 한켠 여러 대의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행법상 별도 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뿐 맘대로 장소를 정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거리에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한 뒤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것은 제가 접수를 한 것이라 못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도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해요. 다른 차 대물 사고 냈을 때는 그건 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럼 우선은 전동 킥보드 전용 보험은 따로 없어요, 선생님. 전동 킥보드는 이제 보험 혜택 못 받을 되겠니? 다행히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이용 가능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원동기 면허 소지와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의 보험 의무 가입 여부는 변한 게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장 책임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진도군 진도읍의 한 병원에서 48살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70대 환자 2명이 각각 가슴과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내원 문의를 하다 시비가 붙어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다른 환자들이 제지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경찰 간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밤 10시쯤 자신의 차량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무안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옷에서 A 경감의 DNA를 확보하고 A 경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유그룹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억여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유그룹은 대유에이텍과 대유에이피, 위니아 딤체 등 그룹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억 493만 원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써달라며 광주 MBC를 통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의 공무직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광주시당이 철저한 조사와 청탁자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방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청탁에서 비롯된 관행적인 비리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청탁을 뿌리치기 어려운 무기계약직 신분의 공무직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서 돌봄과 급식,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24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광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 총액은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인상되지만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고작 0.9%의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차별 확대에 굴복할 수 없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24일 총파업은 돌봄 파업과 동시에 진행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차별 확대 교섭안을 철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 새롭게 구축됐습니다. 광주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입원 아동 돌봄과 돌봄 지도 등 각종 육아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광주 아이 키움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아이 키움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출산 축하금 100만 원과 24개월 미만 유아에게 매월 20만 원씩의 육아 수당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체성을 담은 시각 상징물이 여론 수렴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디자인 전문가위원회 자문과 5월 단체 의견,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5.18 대표 엠블럼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엠블럼 등 시각 상징물은 5.18이라는 숫자의 가독성을 최대한 살리고 옛 전남도청과 5.18 추모탑을 형상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상표 출원 등을 거쳐 시각 상징물을 5.18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